작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인정액이 기준보다 단 3만원 초과되어 탈락하셨던 73세 어르신의 사연, 이건 단순히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저장해 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시작해 볼게요. 많은 분이 정보가 부족해서 혹은 나는 월급을 받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나는 집이 한 채 있는데 무슨 연금이냐라는 생각으로 국가가 보장하는 당연한 혜택을 놓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국가가 단돈 10원도 먼저 챙겨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6년 올해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급 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작년에 아깝게 탈락하셨던 분들도 올해는 받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 이 특강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달라진 소득인정액 기준부터 일하는 어르신을 위한 공제 혜택, 재산이 있어도 수급 가능한 비결, 그리고 내 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압류방지 통장 활용법까지 대한민국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먼저 2026년 선정기준액의 변화에 대해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합친 소득인정액이 나라에서 정한 기준선보다 낮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준선은 매년 물가상승률과 어르신들의 평균 소득 변화를 반영해 보건복지부가 새로 발표합니다. 2026년에는 이 문턱이 예년보다 훨씬 더 넓게 상향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딱 12만원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탈락했던 분들이 전국에 수만 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분들은 올해 내 소득과 재산이 작년과 완전히 똑같더라도 기준선 자체가 위로 쑥 올라갔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합격권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 작년에 안 됐으니 평생 안 될 거야 라고 포기하는 것은 매달 40만원의 연금을 그냥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올해는 판이 완전히 새로 짜였으니 반드시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구체적인 실제 사례를 통해 여러분의 상황과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일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근로소득 공제의 마법 같은 혜택입니다. 서울에 사시는 73세 박 어르신 사례를 보시죠. 박 어르신은 현재 아파트 경비 업무를 보시며 한 달에 약 350만원의 월급을 받으십니다. 주변 친구들은 박 씨 월급을 300 넘게 받는데 무슨 연금이야? 신청해봐야 시간 낭비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 어르신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셨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정부는 일하는 어르신들을 응원하기 위해 월급에서 기본적으로 약 110만원 정도를 아예 없는 돈으로 쳐줍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남은 금액에서도 또 30%를 추가로 깎아줍니다. 계산해보면 실제 월급은 350만원이지만 나라에서 계산하는 소득인정액은 160만원대로 뚝 떨어집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기준액보다 한참 낮아지는 것이죠. 청소 일을 하시든 경비 일을 하시든 월급 봉투가 두껍다고 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재산 문제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두 번째 사례를 말씀드립니다. 경기도에 6억 원짜리 아파트 한 채를 가진 75세 김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김할머니는 평생 모아 산 집 한 채가 전부인데 집값이 올랐다고 연금을 안 주면 억울하다며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할머니도 결국 수급자가 되셨습니다. 비결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입니다. 거주 지역이 서울이나 수도권인지 광역시인지 중소도시인지에 따라 재산에서 일정 금액을 그냥 제외해 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대도시 지역은 약 1억 원 중반대에서 2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재산에서 빼주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6억 원이라 해도 실제 계산되는 재산 가치는 훨씬 낮게 잡힙니다. 여기에 집에 대출이 있다면 그 부채만큼 또 빼줍니다. 결국 집이 있으니까 안 되라는 생각은 잘못된 정보일 확률이 높습니다. 집은 살고 있는 공간일 뿐 당장 꺼내 쓸 수 있는 현금이 아니라는 것을 나라에서도 충분히 고려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가장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모아 Q&A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을 받는 사람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게도 공무원, 군인, 사학,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역연금은 이미 국가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가의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네, 이건 주의하셔야 합니다. 3000cc 이상이거나 4천만 원 이상의 고급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그 차 가격 그대로가 월 소득으로 잡혀 탈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차량이 10년 이상 되었거나 생업용 차량, 장애인용 차량은 예외 규정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가 부자면 못 받나요? 과거에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있어서 자녀 재산을 따졌지만 지금은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직 어르신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만 봅니다. 그러니 자식이 잘 산다고 미안해하며 신청 안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동안 어르신의 재산으로 계속 간주하는 자연적 소비 금액 규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재산을 빼돌려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이니 증여를 계획하신다면 전문가와 상담이 필수입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계산되어 기존에 받으시던 생계급여가 깎이거나 중지될 수 있으니 득실을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외국에 나가 있어도 연금이 나오나요? 6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시게 되면 연금 지급이 일시 중지됩니다. 입국하시면 다시 지급되니 여행 가실 때 참고하세요.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 연금이 깎이나요? 네, 부부수급자의 경우 단독 가구와의 형평성을 위해 각각 20%씩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혼자 받으면 40만 원이지만 부부가 같이 받으면 80만 원이 아니라 약 64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식입니다.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도 포함되나요? 네, 은행 예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도 모두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만 월 4만 원까지는 공제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질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이나요? 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액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는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많은 분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어 현재 제도 개선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열 번째 질문입니다. 신청하고 나서 결과는 언제 나오나요? 보통 신청 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소요됩니다. 재산 조사가 복잡할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지만 승인이 나면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한꺼번에 입금되니 걱정 마세요. 이제 내 연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과 신청 매뉴얼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빚 때문에 통장이 압류될까봐 걱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행복지킴이 통장을 만드세요. 이 통장에 들어온 기초연금은 법적으로 그 누구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소중한 생활비를 나라가 지켜드립니다.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에 한 달 전부터 가능합니다. 5월 생일이라면 4월 1일부터 바로 주민센터로 가셔야 합니다. 준비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입니다. 직접 가기 힘들다면 자녀분들에게 부탁하세요. 자녀가 대신 신청할 때는 어르신 신분증, 통장 사본, 자녀 신분증,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센터에 안 가셔도 5분 만에 끝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므로 하루라도 늦으면 그만큼 손해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들께 당부드립니다. 기초연금은 구걸하는 돈이 아닙니다. 이 나라를 이만큼 키워내신 어르신들의 헌신에 대한 당연한 보답입니다. 남사스럽게 나라 돈을 왜 받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신청하세요. 정보가 없어서 못 받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혹시 하시는 마음이 드신다면 지금 당장 신분증 챙겨서 주민센터로 가시거나 자녀들에게 전화하세요. 2026년 더 넓어진 문턱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이 좋은 소식을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널리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든든하고 건강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